이건 10월 1일 국군 날이면 이게 계엄이라는 불법 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두 달 두 달 전쯤이죠. 전이잖아요. 두 달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동훈이 정말 잡아다 총으로 쏴 죽일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굉장히 사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다는 부분들 한 대목과 두 번째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김용현이라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내가 비상대권을 얘기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나의 진술이 맞고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동훈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네. 비상계엄 때 체포를 해서 구금을 시키려는 그런 정도 사실로만 알았지만 실제 그 전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자체가 다 비상대권을 얘기한 증거입니다 하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계엄 두 달 전 한동훈 잡아와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어제 있었죠. 요즘엔 윤 전 대통령도 계속해서 재판에 지금 출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먹고 술 마셨잖아요. 그죠? 계란말이하고 그러니까 예. 예,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계란말이하고 베이컨 좀 구워놓고 한 8시 넘어서 오셔가지고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술 드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술 많이 먹지 않았어요? 술은 항상 통상 10에서 20잔 그 정도 들었고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네. 곽종근 전 사령관.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저한테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좀 입을 열어봅니다. 란 취지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동훈 당시 대표를 비롯한 다른 몇몇 정치인들 다 데리고 오면 내가 쏴서라도 뭐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잖아요. 라고 곽종근 전 사령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서영수 대변인님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렇죠. 검찰 진술에서도 안 했었는데 지금 법정에 와서 이거를 지금 입을 연 거거든요. 네. 일단은 뭐 곽종근 사령관 외에도 당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체포하라는 부분들은 진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12월 3일 그 당시를 얘기하는 건데 네. 이건 10월 1일 국군 날이면 이게 계엄이라는 불법 계엄이 선포되기 전 한 두 달 두 달 전쯤이죠. 전이잖아요. 두 달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동훈이 정말 잡아다 총으로 쏴 죽일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보는 것들은 굉장히 사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다는 부분들 한 대목과 두 번째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김용현이라든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원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오랫동안 20년 이상을 검찰에서 형동생으로 살았던 네.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마음은 굉장히 참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걸 보면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약간 계획적으로 계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적인 감정이 상당히 많이 국정에 개입이 좀 됐었던 것 같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재판했었던 얘기 저희 같이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이런 얘기가 오갔던 거죠. 나는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군인들 생일이라서 내가 격려차 불러갖고는 곽 전 사령 오자마자 그냥 바로 막바로 술 많이 먹었잖아요. 그 내가 뭐 따로 어디 만찬장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계란말이에 베이컨 좀 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소소하게 먹었는데 여기서 무슨 시국 얘기를 할 상황입니까? 라고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곽 전 사령관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검찰에서도 얘기 안 했는데 말 못할 부분을 좀 말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한동훈 등 정치인을 호명하며 한 명이 아니에요. 한동훈 당시 대표 플러스 뭐 누구누구가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등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앞에 잡아와라. 뭐 총으로 쏴서라도 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아까 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사적 감정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재판 과정에 지금 검찰에서도 얘기 안 했던 처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곽종근 전 사령관도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가 극한까지 몰려서 약간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입을 여는 듯한 모습인 거거든요. 그렇죠. 곽종근 전 사령관은 네. 과거 헌재에서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봤던 사안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했잖아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가 그게 아니고 그냥 질서 유지 그렇게 계속 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내가 비상대권을 얘기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나의 진술이 맞고 내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한동훈 등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네. 비상계엄 때 체포를 해서 구금을 시키려는 그런 정도 사실로만 알았지만 실제 그 전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자체가 다 비상대권을 얘기한 증거입니다 하고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왜 나를 자꾸 거짓말쟁이로 몰아? 왜 나를 건드려? 이런 심정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곽종근 전 사령관은 더 많은 얘기를 또 쏟아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처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아직도 얘기 안 한 게 있었어? 더 얘기할 수도 있네? 라는 생각이 아마 어제 보도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의문이 곽 전 사령관이 본인 힘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검찰에서도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 진술에는 없는 내용이고 법정에 나와서 처음으로 한 얘기 이게 시청자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정미 변호사님. 검찰에서 얘기를 안 하고 법정에 와서 얘기 그냥 갑자기 툭 나온 건데 이거 어느 정도 무게 갖고 있는 거지? 이거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또 특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점들을 지적을 해서 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신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 맥락을 충분히 살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신뢰성을 충분히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증인신문 과정의 전후 과정을 조금 살펴봤었는데 사실 앞부분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이렇게 대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곽 전 사령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그런 구체적인 진술은 서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네. 당시에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또 뭐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측 다 양측 다 상당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되는 경위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할 때 뭐 그제서야 이제 나는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해당 발언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조금 살펴봤는데 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한다기보다는 뭐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정도로 끝맺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좀 예상하지 못했던 좀 당황스러운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점은 좀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결국 양측의 신뢰성을 조금 따져봤을 때는 아무래도 법원 입장에서 곽 전 사령관의 그런 신뢰를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그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면 이 얘기가 누구 말이 더 좀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어제 상황을 봤을 때는 내가 오죽하면 이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그 전후 맥락이 좀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이가 없다는 듯 피식하면서 추가적으로 무슨 대응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 이런 걸 봤을 때는 재판부가 이거 곽 전 사령관 얘기 믿을 법한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진술 자체가 들어보면 안 그래도 사실 계엄 직후에 나왔던 게 이른바 한동훈 사살설 얘기가 있었죠. 국회에서도 사실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이창근 위원님, 사실 저 때는 김어준 씨가 보수의 좀 대척점에 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또 진짜인가? 라는 생각도 다시 들 수도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김어준 씨의 얘기의 출처가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로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악한 감정 그리고 그것이 누적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나왔지만 한동훈 전 대표의 자서전에도 보면은 어느 정치인이 나한테 전화해서 정말 너 죽을 수 있다. 빨리 피신해라.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봤을 때 실제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정말 한동훈 전 대표 또 플러스 알파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정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네. 이렇게 본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인들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쉽게 언급한다는 자체가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뭐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아직은 뭐 명확하게 결론이 나진 않습니다. 일단 법정 증언이 좀 나왔다라는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그때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것까지 뭔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듣는 우리도 놀라운데 그럼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얼마나 좀 놀랬을까라는 거죠. 한국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김 여사 단속 비공개로 요청하던 때다. 참담하다라는 심경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SNS 내용 자세히 좀 볼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한 바로 그때 10월 1일은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의료사태 해결, 김 여사 비선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 감찰관 임명을 내가 비공개로 요청을 했을 때입니다. 비공개로 요청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대외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던 그런 것도 아니고 뒤에서 저 이거 좀 이렇게 하시죠라고 좀 쓴소리를 조용히 건넸을 그런 때다. 근데 그런 나를 두고 이런 얘기까지 했느냐라는 거예요.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있었던 얘기인데 1년 이상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믿을 수도 없고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그런 얘기 있었다 하더라도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계속 어떤 시국의 어떤 애로사항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푸념처럼 얘기할 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완전히 뜬금포라는 얘기죠. 네. 100번 양보해서 했다고 해도 푸념이지 않았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지금 해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서정민 변호사님. 지금 이게 푸념으로 얘기를 했을 수는 그것도 푸념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긴 합니다.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게 푸념식으로 얘기를 한 건지 작심하고 의도가 들어간 건지 농도 한 50% 농반진반인 건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어진 사정들이 어땠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소급을 해서 해당 발언의 그런 진위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는 그런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후에 이어진 그런 비상 계엄의 사태를 보다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네. 이 결과를 봤을 때 당시에 이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한 그 발언이 푸념이었는지 혹은 어느 정도 진심이 담긴 내용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추후에 다시 소급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